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 지역을 보는 새로운 눈.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어보고 예측하는 시간이죠. 월요 정치. 오늘은요, 최영호 변호사, 고종윤 변호사, 이 최고의 변호사 조합으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 짚어볼게요. 2심 재판부가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을 선고를 했는데, 한마디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김경수 지사가 가담했다. 뭐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거죠, 최영호 변호사. 예, 이제 애초에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이건 뭐 네. 해킹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제 2016년 6월 달에 이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서로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좀 댓글 작업이 필요하다 해서 댓글 작업을 하기로 하고, 이제 2018년 1월까지 이제 댓글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댓글 작업들은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 아니면 네이트라는 포털에 대문에 걸리는 기사에 댓글을 쓰고, 그 댓글의 추천수를 이제 클릭을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그 기사를 많이 보는 기사가 이제 대문에 걸린 기사니까, 대문에 걸린 기사에 추천이 걸린 댓글이 위로 올라와서 그 댓글이 노출되게 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했다는 게 이제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네. 이제 2017년 5월달에 대선이 있었죠. 대선 이후에 이제 그 드루킹이 이제 그 경공모 소속의 변호사를 이제 일본 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김경수 씨가 그 말을 했다라는 거죠. 다음 지방선거까지 있으니까 지방선거까지 잘해주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어떠한 그 매수죄가 후보 매수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걸로 기소가 됐고, 1심에선 둘 다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그 업무방해죄, 해킹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오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게 지금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게 2017년 7월 내지 12월, 1월, 2018 1월 이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직 후보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게 과연 이제 후보 매수와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제기돼서,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 총영사관이나 센다이 총영사나 이거는 사실은 그 전까지의 작업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지, 향후 작업에 대한 또 뭐 대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여튼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그것까지도 유죄로 봤는데 2심에서는 그 부분은 무죄로 봤던 이런 거였고. 근데 1심과 2심의 사이에 이제 김경수 지사 측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지 않았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소위 이게 닭갈비 알리바인가요? 예. 뭐 이 영수증을 제출해 가지고 좀 이게 뭐 어쨌든 관건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영향을 못 미쳤네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왜 이걸 자세히 봐야 되나 진짜 너무 한탄스러워서. 왜냐면은 2심 판결문은 아직 안 나왔고, 아마 2심에서도 이 얘기 닭갈비는 크게 거론이 안 됐어요. 이제 1심 판결문이 170페이지예요. 그걸 제가 막 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벅차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김 지사 주장은 그거예요. 김 지사 주장은 초지일관, 내가 드루킹은 아는데 그냥 도와주라고 했다. 그 내가 뭔 잘못이냐. 이게 지금 김 지사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모르겠어요. 닭갈비는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사실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드루킹이라는 게 2016년 11월 달에 만들어져. 이제 그 닭갈비 얘기는 2016년 11월 9일 날 얘기인 건데, 그 전에 이게 두 번째 본 거예요. 산채에서. 그 전에 6월 30일 날 처음 소개받아서 보게 됐고, 김경수 지사가 이제 드루킹의 산채를 방문한 건 2016년 9월 말이에요. 이제 이때 뭔 얘기를 했다고 하냐면은, 사실 이 얘기는 사실은 그 드루킹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저기 새누리당 댓글 조작 엄청 심하다, 우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게 11월 9일 날 오면서, 그때부터 드루킹이 뭘 하냐면은 김경수만을 향한 보고서를 만들어요. 예, 이렇게 현재 상황 이렇고 이제 우리가 하겠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게 킹크랩이에요. 킹크랩을 보면서
보고서가 2018년 1월 때까지 49개가 나가고 다 김경수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이거 해달라고 하면 댓글 작업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래서 그러니까 닭갈비들 11월 9일날 시연을 받냐 안 받냐를 떠나가지고 이미 너무나 밀접한 증거가 너무 많아요. 밀접하다라는 게.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연 문제예요. 시연 문제 시간대별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로그 기록은 명확하게 남아 있어요. 8시 7분부터 그 다음에 23분까지인가 이 23분까지 시연이 있었다는 시간은 특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특검은 그렇게 얘기했죠. 닭갈비집에서 닭갈비 먹고 산채로 이동해서 1시간 정도 브리핑 받고 그 다음에 시연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닭갈비집 결제 일자가 이건 1심에도 제출이 된 거예요. 5시 50분이에요. 근데 이제 닭갈비집 사장이 와가지고 포장해 갔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럼 네. 사실 계산을 해보면은 5시 50분에 포장을 해갖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 춘천 파주에 있는 춘천 닭갈비집에서 산채까지 거리가 2.7km예요. 10분 거리예요. 그러면 6시쯤 도착을 해요. 만약에. 그럼 6시에서 7시 사이까지 밥 먹고 7시에서 네. 8시까지 브리핑하고 8시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 시간이 있었냐 안 있었냐 그 닭갈비집에 있었냐 없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애초에 논란거리가 네. 될 수도 없었던 중요한 상황이다. 주장이 네.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판의 1심 판결문 이것을 토대로 볼 때 이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 간의 사이가 시연에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말고도 밀접한 사이였고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닭갈비도 닭갈비집에서 네. 먹었냐 안 먹었냐는 시간상 보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종익 변호사님, 네. 지금 방금 제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김 지사 측은 물론이고요. 민주당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 표명을 했네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유감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그렇죠.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판결을 비판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 들어요. 이런 사건을 할 때마다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죄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또 이 사건을 또 면밀히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냥 또 그렇지도 않아요. 김경수 씨도 나름 또 억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그 수사 단계에서 그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거짓 진술이거나 이제 과장된 그런 진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것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들이 그때 구속이 돼가지고 구치소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구치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진술을 맞춰요. 진술을 맞추고 또 법정에 가가지고 앞에서 했던 진술 부분을 번복하고 이것은 특검도 이제 인정을 한 내용들이에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이제 아마 그 뭐랄까 사건의 특성상 이제 그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드루킹 일당의 어떠한 그 진술에 의존해서 이제 판결을 내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김명수 지사 측보다 드루킹 쪽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어느 일방이 이제 얘기를 듣고 판결을 내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존하는 네. 그런 판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드루킹 일당의 진술 중에는 과거에 허위 진술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때 뭐 시연을 비롯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진술의 네. 신빙성이 없으면은 그 항상 형사 재판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형사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되면 의심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내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드루킹 일당이 이렇게 뭐 진술이 엇갈리고 거짓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존해서 판결했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그게 되겠죠.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 측이나 민주당이 유감을 표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까? 그렇죠. 네. 혹시 최영호 변호사 좀 이런 민주당 측의 입장에 대해서 판결문 170페이지짜리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드루킹의 진술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로그 기록과 보고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이게 주요 진술이에요. 그때 절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있어요. 센다이 총영사는 사실은 진술 부분이에요. 센다이 총영사는 진술 부분인데 그 외에 업무방해 부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혹시 뭐 지금 따져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네. 그 판결 항소심 판결 중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역작업 30%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역작업 30%는 뭐냐면 2017년 대선 당시에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0%는 그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불리한 내용을 작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30%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 공모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유무죄를 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유무죄는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법리 그 용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이 논리가 만약에 대법원에 간다고 했을 때 대법원에서 만약에 무죄를 선고한다면은 강하게 무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가 30%를 공모를 안 했으면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로 공모를 한 것이냐. 전반적으로 공모 내용이 특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봐서 무죄를 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항소심에서 30%에 대해서 이유무죄를 한 것은 그래도 나름 좀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예 뭐 그 전망도 한번 해보죠. 지금 그러니까 고정인 변호사는 대법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특히 그 30% 허위 역작업 이 네네. 부분에 대한 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영호 변호사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법원 전망. 항소심 판결문은 아직 못 구해봤어요. 지금 네.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 항소심 재판 중에 그 얘기를 해요. 판사께서 변호 측에서 계속 역작업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특검 측에서 도대체 역작업에 대해서 좀 밝혀봐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요. 그때 이제 특검 측에서는 그 얘기를 했죠. 전수조사 해보니까 댓글이 그때 한 120만 개고 클릭수가 9천만 개거든요. 그래서 120만 개 중에 댓글 120만 중에 작업 들어간 거는 역작업 들어간 건 0.7%다. 근데 지금 30% 이유 무죄가 나왔다는 건데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항소심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그래서 그게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것도 직접 확인해 봐라라고 네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최영호 변호사 만약에 30% 정도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대법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까?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영향은 없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모르겠어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작업의 기간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2017년 대선 이후에는 분명히 그 둘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역작업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음. 기간도 봐야 돼요. 거기서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본인들이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해서 텔레그램을 막 한다는 거예요. 댓글을 이 댓글이 아닌데 잘못했네 하면서 이런 내용까지 사실은 특검에서 얘기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뭐 대법에서 다투기는 하겠네요 이 문제를. 그렇죠. 결국 예. 어떻게 그걸 인용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대법의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1,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 뭐 법정 구속을 피하긴 했어요. 고정인 변호사. 네.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김경수 지사가 작년 1월에 1심에서 징역 2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이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됐죠. 그리고 네. 항소심에서는 이 공직선거법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됐을 때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경상도 도지사인데 그리고 선거에 당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법정 구속을 시키면은 도정의 공백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말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3개월 지난 4월 경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보석으로 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항소심에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도지사고 또 재판에 성실히 참여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그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건데 네. 지금 놓고 보면은 1심에서 법정 구속했던 게 약간 이제 무리수였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이 좀 관례적이지 않은데 왜 법정 구속 안 했냐 그렇게 볼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지사직 배려라든지 뭐 최종 판단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해석하고는 무관하게 최종 판단에 대법원 최종 판단에 있어서 어떤 여지를 줬다고 하고 그렇게 보기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보기 어렵고.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1, 2심까지 지금 유죄가 판결이 됐어요. 근데 이건 댓글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의 댓글 논란이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을 비추어 보면 이게 정권의 정통성 문제 뭐 이런 것까지로도 사실은 비판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최영호 변호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이랄지 좀 관련해서 좀 짚어줄 수 있다면. 뭐 아파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시비거리가 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SNS 팀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한
한 10,000명 알아요. 10,000명 알아가지고 10,000개 댓글 달아서 10,000개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면 이거는 사실은 업무방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매크로를 돌렸다는 게 사실은 업무방해가 되는 건데 다 하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이나 뭐 어떠한 국가 기관의 댓글 조작 관련한 거 사실 그쪽도 다 이유는 있어요. 이게 무슨 대북 심리전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인해서 했다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정치 개입으로 돼서 문제가 됐고 이거는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지지자들이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뭔 문제가 싶어요. 저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보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김경수 지사가 뭐 다 갔는데 못 봤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뭐 뭐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증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은 드루킹은 김경수만 보고 이걸 잘 보고서를 만들고 김 지사만 보고 시연을 했고 시연이라는 게 지금 못 봤다고 하는데 로그 기록 남아 있고 모든 개발자부터 네. 그때 그 날짜에 하기도 한 건데 지금 이런 알겠습니다. 거짓말들이 사실은 구속까지 불러온 거예요. 인정을 하고 이게 법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업무방해까지 내가 책임을 지냐 마냐를 다퉈 쓰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툴만 하다고 볼 텐데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저는 김 지사께서는 이 거짓말로 저는 이미 정치적인 어떠한 실기를 했다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최영호 변호사가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예, 우리가 좀 이거 말고도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게 더 있었는데 이걸로 김경수 지사건으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정윤 변호사 네. 이제 방금 우리 최영호 변호사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랄지 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정윤 변호사가 평가하시기 좀 어떠세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도 맨 처음에 김경수 지사 사건을 봤을 때는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게 뭔가 좀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사건을 휘말렸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사건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판결 자체가 좀 그렇다.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 사건을 접근해볼 때 약간 억울한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특히 공모관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너무 포괄적인 범위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어떠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공모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용인하거나 이런 수준에 멈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무죄를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잠깐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죠. 지금 민주당 대선 레이스가 이낙연, 이재명 양강 체계로 이제 굳어지는 모양새예요. 당초에 김경수 지사도 뭐 후보군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다가 1, 2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뭐 낙마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낙연, 이재명 양강 체제 누구한테 더 유리합니까?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최영호 변호사? 네.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언제 대권 후보가 됐죠?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분이 뭐 한 게 있다고 사실 대권 후보예요. 사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친문 적장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적장자라는 건데 그런 분이 대권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친문에서 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친문에 등을 얻고 있는 건 이낙연 네. 지금 대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가장 최고의 패는 3자 대결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빠지고 1대1 대결이면 점점 불리해진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에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될 거다. 뭐 비슷하신가요? 아니 원래 네. 이제 김경수 지사 항소심 판결 나오기 전부터 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김 지사는 대선 레이스에 끼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고 또 막상 이제 그 유죄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당대표하고 이강 구도가 이제 확립된 것은 맞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가 친문에 가깝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친문에서 뭐 친문 후보를 독자적으로 뭐 내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네. 얘기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네, 월요 정치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거 관련해서 두 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영호 변호사, 고정훈 변호사였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